헤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확인하고 계신가요? 차라리 시원하게 싸우고 끝났다면 나았을 텐데 하지 못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마지막 진심 때문에 밤마다 천장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괴로운 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니키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완결된 일은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지만 끝내지 못한 일은 마치 고장난 알람처럼 24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울려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의지력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이 미련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뇌의 알람을 강제로 끄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원리만 이해해도 오늘 밤부터는 그 사람 이름 3글자 대신 당신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우리 뇌 속을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 뇌는 끝난 인연을 끝내지 못할까요? 1920년대 베를린 대학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식당에서 수많은 주문을 완벽하게 기억하던 웨이터들이 정작 계산이 끝난 주문은 단 1분도 안 되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걸 본 거죠. 웨이터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복잡한 주문을 다 기억하냐고요? 그들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직 음식이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의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일을 미완결 상태라고 인식하면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기억의 저장소 맨 윗부분에 올려둡니다.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에 창을 수십 개 띄워놓고 끄지 않는 것과 같아요. CPU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시스템은 느려지죠. 지금 여러분의 뇌가 딱 이 상태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했더라면,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같은 가정들, 혹은 제대로 된 이별의 과정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린 상황들. 당신의 뇌는 이 이별을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처리 중인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뇌가 이 숙제를 끝내고 싶어서 자꾸만 그 사람의 기억을 소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는 행위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결말의 단서가 있을까봐 뇌가 시키는 일종의 강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가깝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감정의 늪에 빠져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 라며 스스로를 정의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시스템의 오류일 뿐입니다. 실제로 뇌스캔 영상을 보면 미련에 시달리는 사람의 뇌는 마치 물리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뇌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주인님, 아직 이 일이 안 끝났어요. 빨리 어떻게든 결판을 내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정말 다정하고 완벽했던 연애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소위 나쁜 연애가 더 잊기 힘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상식적으로는 나를 아껴준 사람을 더 오래 추억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뇌는 나를 갉아먹었던 사람에게 더 강렬하게 반응할까요? 여기에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의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완만하고 안정적인 연애는 뇌에게 완결된 서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대화했으며 서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 과정은 뇌가 이별을 완료된 폴더에 넣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쁜 연애나 갑작스러운 이별은 다릅니다. 상대의 잠수 이별, 바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끝난 관계는 뇌에게 엄청난 양의 미해결 과제를 던져줍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그 표정은 무슨 의미였을까? 뇌는 이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창을 닫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뇌는 이 답을 찾기 위해 도파민이라는 보상체계까지 끌어들입니다. 상대방의 SNS를 염탐하다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을 때 아주 잠깐 아, 이래서 그랬나? 하는 착각이 들며 뇌에서 도파민이 방출되거든요. 아주 짧은 쾌락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는 더 큰 미련과 공허함이 찾아오죠. 이게 반복되면 뇌는 미련을 중독으로 학습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준 상처와 수수께끼를 푸는 그 과정에 중독된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박 중독자가 슬롯머신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느끼는 긴장감과 여러분이 전에 애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느끼는 긴장감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메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로 인해 뇌가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뇌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동안 쏟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격상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가공된 인물을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뇌가 만들어낸 미완성의 판타지 말이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해피엔딩이 되었을 거야 라는 그 근거 없는 희망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희망은 뇌가 숙제를 끝내고 싶어 부리는 일종의 떼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깊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뇌가 정답 없는 문제를 풀려고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헛바퀴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에게 이 문제는 이제 풀지 않아도 돼 라고 명확한 종료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을 해야겠죠? 뇌가 자꾸만 이 일 안 끝났어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뇌에게 이 사건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제 종결 서사 작성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왜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을 때 극대화됩니다. 그 답을 상대방에게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결말을 쓰세요. 종이를 꺼내서 우리 관계가 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가 나에게 했던 잘못과 우리가 맞지 않았던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딱 10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쓰세요. 이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알아낼 진실은 없다. 유치해 보이나요? 아닙니다. 뇌는 물리적으로 작성된 텍스트를 볼 때 비로소 이 정보를 저장 후 닫기 상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뇌는 그걸 여전히 처리 중인 데이터로 인식하지만 종이에 옮겨 적는 순간 기록된 과거로 분류하거든요. 두 번째는 환경의 자이가르닉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시각적 자극에 약합니다. 전 애인과 함께 갔던 장소, 선물 받은 물건, 심지어 SNS에 남아있는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은 뇌에게 이 서사는 아직 진행 중이야 라고 말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SNS 염탐은 뇌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 아직 이 프로젝트 안 끝났구나 라고 착각하고 알람을 더 크게 올립니다. 미련을 끊고 싶다면 최소 3주 동안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0으로 만드세요. 뇌가 이 과제를 데이터 없음으로 처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테크닉은 새로운 자이가르닉을 만드는 겁니다. 뇌는 공백을 싫어합니다. 미련이라는 창을 닫으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남게 되죠. 이때 그 에너지를 새로운 미완결 과제로 돌려야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아주 어려운 외국어 공부, 혹은 몸을 만드는 운동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스쿼트 50개를 했나? 같은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미완결 과제들이 뇌를 점령하게 하세요. 뇌의 연산 능력을 전 애인을 분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도록 강제로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는다는 건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닙니다. 낡은 파일 위에 새로운 파일을 덮어 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숙제를 계속 풀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할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별이라는 자극에 미련이라는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뇌가 시키는 대로, 알람이 울리는 대로 끌려다녔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 진심이 아니라 뇌의 자이가르닉 효과구나. 이건 내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의 갈구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깔려있던 뇌의 고속도로를 하루아침에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당신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멈춰 서서 다른 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궁금해할 시간에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한 번 더 고민하세요.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볼 에너지를 모아서 단 10분이라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책을 펼치세요. 뇌는 정직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주는 쪽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당신이 외면하는 쪽의 신경망은 서서히 지워나갈 겁니다. 이별은 단순히 누군가와 멀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고통스러운 일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당신의 멋진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미련의 알람을 끄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나에게 집중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하는 이 한 문장이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종결 신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결심 하나하나에 제가 직접 응원의 답글을 남겨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인드 언박싱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멘탈을 지켜주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줄 심리학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유용한 마음의 지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언박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